지금은 투자하는 게 좀 그렇고, 대선 이후에 그때 상황을 보고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게 좀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뀌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정책에서 약간 좀 풀어주는 이쪽으로 가면서 그때, 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은 괜히 투자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전 지역이 다 지금 막 거래가 절벽이고, 다들 막 관망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종부세 포함해가지고,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고, 이거 과연 맞겠는가? 라고 생각했다가, 현장을 최근에 저도 짬짬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그래도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제 오늘 속마음을 한번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그냥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또는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조금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다주택자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임대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 있죠. 저도 작년에 종부세, 보유세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작년 말하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3월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고, 왜냐면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같은 거 풀릴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고, 지금 워낙 거래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모 지방 지역을 가서 현장을 보고 생각이 제가 좀 바뀐 게 있는데,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보고 뉴스 보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정말 정말 넓구나. 뉴스만 보고 또는 뭐 유튜버 내용만 보고 전문가라고 막 강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또는 조금 보수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부정적이신 분들, 이제 하러 가는구나. 금리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되고 세금 어떻게 높고 등등등등, 이제 거래 절벽이고 서울도 막 이렇게 막 마이너스 뜨고 등등 이런 얘기들 있죠. 근데 이거 대선 전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 현장은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달랐다. 중요합니다. 다 전국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소장님들이, 제가 여기 지난주에 갔을 때 여기 현장은 소장님들이 전화를 제가 미리 드리고 가죠. 근데도 도착했는데 얼굴 보기도 힘드시고, 전화 계속적으로 오고, 집 한번 보기도 막 바쁘고, 어제 금매 났다고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다 계약돼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때 갈게요 했는데 바로 밤에 연락 오거나 다음 당일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어제 통장 나갔어요. 벌써 이렇게. 아니면 집주인들이 계좌 내놨다가 매물 내놨는데 지금 막 심상치 않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주변에 있고 막 거래 매물 다 없어지고 호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파는 거 아닌가? 급하신 분들 외에는 이거 조금 가격 다시 좀 사용해봤다가 할게요 하면서 다 이렇게 물건 걷어들이는 상황. 전세도 근데 귀하고, 앞주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입주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어서 19, 2020, 2021년도까지는 뭐 이렇게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또 공급 문제 등등 해가지고 전국이 어딜 사나 웬만한 아파트는 다 올랐다. 전국이 불장이라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뜨끈뜨끈한 지역이 있더라. 완전 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과연 가만히 있는 것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대선 이후에 투자를 하자, 그때 가서 좀 생각해보고 투자하자, 그때 세금이 좀 풀리면, 대출이 좀 풀리면 그때 해야 되겠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 몇 달 뒤면 이 현장, 이 지방 또 다른 뜨끈뜨끈한 지역에서는 11월개가 지금 현재보다 몇 달 뒤에는 올라가 있을 게 뻔한데,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물건 찾아보고 분석 끝나고, 이래서 이 지역에 한 건 투자를 제가 결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가계약금 보내고 다음 주에 계약서 쓰고, 아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아마 잔금을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욕할지도 모르죠. 저 욕심이 끝도 없네, 진짜 투기꾼, 저놈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또는 누군가는 대단하다, 세금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낸다는데 보유세, 종부세 또 산다고? 그 용기 박수로 보낼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로 주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임대로 살면서 전세, 월세, 반전세 등등이겠죠. 그냥 전세, 월세, 반전세로 사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냥 내 집 한 채에서 그냥 사시는 분도 있죠. 자기만의, 다들 성인이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그렇다 해서 내 본인의 주관도 없고 남의 말만 듣고 오를 것이야 해서 사고, 또는 이제 내릴 거야 폭락한대 그래가지고 안 사거나, 또는 있던 것마저 팔아버리는 이런 행위가 더 문제가 아닌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투자,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반전세 살거나 모두 다 개인의 자유죠. 저는 공부를 해서 집을 사서 또 이렇게 전월세를 주죠. 임대를 한다. 민간 임대를 하는 사람의 그 방향을 저는 선택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에 따른 스스로 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겁니다. 세금 같은 것도 다 꼬박꼬박 내야 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고,
지키면서 법 같은 거 다 지켜야 되겠죠. 역전세가 나던 세입자를 못 맞추던 모두 다 저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임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얘기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다른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요. 각자 포지션에 그냥 그 방향성 선택한 것 따라서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즉 어른이 됐으면 남 탓하지도 말고 항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자. 특히 부모 탓하는 이런 못난이 되지 말자. 내 자녀, 내 부모 뭐 또는 내 스스로 마지막에는 내 스스로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떳떳한 사람이 되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대선 이후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금이라도 현장에 뜨끈뜨끈한데 이렇게 온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막 그 현장이 막 왁자지껄할 때 같이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해서 후자 쪽을 저는 선택했다라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다주택자 관련된 저만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항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